열심히 일은 하는데 돈도 잘 안 모이고 또 모일만 하면 무슨 일이 꼭 생기고 일상이 그저 그렇다. 그런데 마침 우리 아파트 뒤를 보니까 뒤가 이렇게 아래로 기울어져 있더라. 이러면은 우선 뒷베란다를 깨끗이 좀 치워야 됩니다. 뒷베란다를 치우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이 어느 정도는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뒷베란다 창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기가 낮아지는 쪽이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언덕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창문에다가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림이 있는 시트나 스티커 종류를 붙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사과나무, 특히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아주 길하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으면 역시 아래쪽으로 쓸려 내려가는 기운을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직접 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셔야 하겠지만은 이런 언덕 그림을 직접 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낮아지는 쪽에다가 스탠드를 세울 수도 있고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두면은 베란다가 좁아지고 불편하니까 역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돈 버는 노력도 당연히 해야겠지만은 자신의 주변 환경을 잘 살펴보고 개선하는 것도 좋은 운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냥 재미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파트는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해야 합니다. 잘 들고 잘 통한다는 말은 과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적당하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집안으로 햇볕이 비치면은 이런 상황을 두고 햇볕이 잘 든다고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동양의 아파트는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일찍 잠에서 깰 수는 있지만 아침 시간이 지나면 활력을 잃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조량만으로 본다면 동양 아파트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동쪽을 보는 동양 아파트인데 여기가 앞베란다 쪽입니다. 얼굴이고 뒤쪽입니다.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점점 높아지면서 이렇게 남쪽으로 움직입니다. 태양이 여기쯤 오면은 이 정도쯤 오면은 이미 이 동양 아파트는 햇볕이 옆에서 비치기 시작합니다. 활력을 잃어가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앞 베란다 쪽에다가 물건을 수납하는 수납장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문짝을 거울로 만들면은 옆에서 비치는 햇볕이 이 거울 문에 반사가 돼서 집 안으로 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햇볕이 비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일종의 궁여지책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남동양 아파트는 동양보다는 조금 좋습니다. 그래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양호한 채광하고 일조량은 아주 중요합니다. 햇볕은 사람의 심리 상태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향이 좋은 새집에 이사를 가면 오래된 질병이 낫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향이 좋다는 말은 보이는 전망도 중요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상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에너지와 자연의 생기는 대부분 따스한 햇살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이웃 건물하고 자기 건물의 배치나 청수도 채광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아파트의 향을 본다면 이렇게 동남향은 좀 지나가지고 여기서부터 남향 그리고 약간 남서향까지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남서향 아파트가 불운을 부른다고 합니다. 글쎄요. 도대체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풍수의 본질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말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남서쪽을 지난 햇살은 집안 깊숙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눈부심과 피로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크리스탈 볼을
서쪽 창문 앞에다 매달기도 합니다. 서쪽의 눈부신 햇살이 여기에 반사되면 무지개 빛이 방 안 가득 퍼지는데 좀 느낌이 색다르고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이 크리스탈 볼이 서쪽 햇살의 열기하고 눈부심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다분히 상징적인 어떤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고려사를 보면은 도선 비기에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높은 집을 지으면 국운이 기운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나 빌딩들은 아주 높습니다. 지금 보면 오히려 이런 높은 건물들이 주변에 절비한 산하고도 잘 어울려 보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1층에서 3층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가 풍수적으로 좋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7층 이상의 높이까지는 나무가 잘 안 자라는데 그 이유가 지기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7층까지는 좋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한편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보면은 여기가 꼭대기층이고 1층은 잘린 것 같은데 여기가 1층 같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중간층하고 이 꼭대기층의 중간 정도가 가장 힘이 있는 곳이다. 풍수는 좋은 자리나 힘이 있는 자리를 차지하면 자연스럽게 힘이 생긴다. 이런 이론 아닙니까? 저층은 위층의 무게에 짓눌리고 또 이 고층은 이렇게 높은 고층 아파트들은 상층부를 지나는 세찬 바람에 시달려서 고달프고 풍파가 많다. 요즘 아파트들은 골조도 튼튼하고 덩치도 크고 또 창문 기능이 아주 좋아서 옛날 집처럼 바람에 쉽게 시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꼭대기 상층부에 있는 이런 집들은 의미적으로 보면은 좀 외롭고 힘이 붙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파트 저층을 보면은 이렇게 나무가 인접한 조경수가 그늘을 만들고 또 바람을 막아서 저층부의 실내를 어둡고 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침체되고 우울한 분위기를 만들게 되니까 이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층수는 적당히 높은 것이 좋다. 그래야 전망도 좋고 햇볕도 잘 든다. 아파트 단지 내의 지형이라든지 도로 또는 설계자의 개성으로 이렇게 요철이 있는 아파트가 가끔씩 만들어집니다. 태양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아파트는 정오를 지나서 오후가 되면은 이 기퉁이 때문에 그늘이 생겨가지고 특히 이 세대가 햇볕이 빨리 사라집니다. 이렇게 햇볕이 빨리 사라집니다. 같은 남양인데도 햇볕이 빨리 사라지니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듯한 사각형에서 이렇게 요철이 생기는 것도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둘 중에서 아파트를 구한다면은 앞에서 봤을 때 돌출된 이쪽이 더 좋습니다. 건물 사이로는 바람이 지나갑니다. 건물이 가깝고 건물이 더 높을수록 그 사이로는 더 센 바람이 지나갑니다. 바람이 더 세집니다. 좀 오래전 일인데 성수동 쪽의 어느 아파트에서 TV 촬영을 했습니다. 그날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이야 당연히 활기차고 시끄럽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나치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좀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때 그 놀이터가 좁은 아파트 두 동 사이에 있었고 그날따라 유독 바람이 좀 세게 불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전화통화를 할 때 목소리가 좀 커집니다. 주변보다. 왜냐하면 수화기로 들리는 목소리에 자기 목소리를 맞추거든요. 이 두 동 사이에 있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통로를 통해서 부는 센 바람에 맞춰서 활동량도 높이고 목소리도 커진 겁니다. 물론 요즘 아파트들은 구조도 튼튼하고 또 창문도 좋다고 누누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나 풍수적 의미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높고 좁은 통로를 가지고 있는 이 부근의 가구들, 이쪽 세대들은 부부싸움이 좀 잦은 편입니다. 제가 이런 잡다한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 꾸준히 지켜도 보고 또 관리사무소에다가 물어보기도 합니다.